대부분의 원인은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이제 과일 채소의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항상 이제 밥빵, 면떡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탄수화물의 이 과잉 섭취 때문에 일단 간에 지방간이 이제 생기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표현을 하죠. 안 할 경우에는 또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현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간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섬유화가 간경화로, 또 간경화가 간암으로 점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암 환자분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고 나와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 처음 여쭤본 게 수술 잘 됐. 제가 이제 암 환자분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고 나와서 의사 선생님께 이제 처음 여쭤본 게 수술 잘 됐어요 이게 아니라 저 커피 마셔도 돼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실 한국인들의 그 커피 사랑은 크잖아요. 되게 진짜 커피 없이 못 사는 분도 있고. 그 커피는 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커피는 일단 그 카페인 성분이 사실은 빠르게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성분이죠. 또 간에서 당연히 해독을 통해서 그 성분이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유가 사실 딱 마시면 뭔가 정신이 딱 번쩍 드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마시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감신경 항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면 어느 정도 교감신경 몸 자체가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몸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너무 이완돼 있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것도 또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몸이 너무 이완돼 있는 상태, 또 면역의 균형도 깨져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몸이 깨어나고, 또 아침에 만약에 커피를 드신다면 그게 좀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하루에 한 잔은 저도 마시는 편이에요. 이틀에 한 번 또는 가끔 마시긴 하는데, 이게 개인의 간 건강을 초래할 만한 6, 7잔으로 넘어갈 때, 거기다가 이제 믹스 커피라고 하죠. 가공된 성분들이 더 들어갈 때 당연히 간에서는 다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피를 끊고 자연식을 해서 과일 식사를 하면서 몸이 너무 빨리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그게 이제 간에서 해독할 게 없어지니까, 간이 또 과일 식사를 하면서 빠르게 영양 보충이 되니까 간세포 재생이 너무 좋아지고 해독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도 다이어트가 3kg 이렇게 되기도 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화학 성분은 간의 해독에 영향을 미치고 간 기능을 어느 정도 손상시킨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커피도 어찌됐든 간에 좀 과도하게 마시는 거는 간에 영향을 준다. 예, 그럼요. 디카페인은 좀 낫긴 하나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카페인 함량을 낮추면 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보다는 전 좀 안전하다고 봅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 또 추출법에 대해서 유기용매를 화학 성분도 쓴다 어쩐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주로 디카페인을 많이 먹는 편이라서 카페인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이제 커피 이제 바리스타 1등 하신 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여쭤보니까 이게 그 가스를 통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화학 유기용매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부터는 좀 더 안심하고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카페인이 더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 커피를 한번 가공을 한 거잖아요. 이 가공된 커피에 한 번 더 가공을 하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가공을 많이 할수록 자연의 식품과는 멀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이 가공의 과정에서 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는 바리스타한테 이제 디카페인을 만드는 방법들을 여쭤봤을 때는 그 가공 과정에서 이 커피 원두에 뭔가 남아 있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화학 성분 유기용매를 통해서 그걸 제거하는 방법도 처음에 있었는데, 나중에 개발된 방법 같습니다. 가스를 통한 공기 어떤 변화를 통해서 그 추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로운 성분이 없다."라고 인제 말씀을 해 주셔서 안심을 했죠. 네. 근데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0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소량이 남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분류를 하더라고요. 네. 카페인 함량을 얼마나 줄였는가. 그래서 카페인 함량이 200, 150, 30 해서 표기하는 그런 제품들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것에 동의하는 게 먹었을 때 반응이 있어요. 디카페인을 마셔도 이제 오후쯤에 먹으면 네, 숙면에 방해가 되는 경험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 사실 카페마다 또 이제 시판되는 그런 커피 중에서는 회사마다 이 디카페인 함량이 카페인 함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껏 밤에 드시면 또 그렇게 또 좋진 않다. 예. 그래도 카페인을 좀 줄여서 먹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눠 봤을 때 이제 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게 독소를 또 제거해 주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간에 암이 생겼다 이런 거는 뭐 다른 뭐 유방이라든지 뭐 혹은 뭐 위라든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간암은? 간암과 그리고 간이 거의 망가져 있는 간경화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영양소가 정말 제대로 그 흡수, 합성, 대사 또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간경화이신 분들도 제가 이제 폐암이나 이렇게 위암이나 갑상선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정말 느리더라고요. 세포 기능을 봤을 때도 간경화이신 분이 오셨는데 이게 음식이 바로바로 영양소로 흡수가 되면 일단은 뭔가 조직들이 채워지잖아요. 근데 간 자체가 이게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것을 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간암도 그렇죠. 간 자체에 이제 종양이 생겼고 그 나머지 부분도 사실 뭐 지방간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다양한 또 혹들이 같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담즙 생성력이 훨씬 더 이제 떨어지겠죠. 담즙이 있어야만 영양소가 흡수가 되거든요. 지방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담즙 생성 능력에 따라서 영양의 흡수 상태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능력도 많이 이제 손상된 상태고 또 간내 담관들이 있습니다. 간내 담관을 통해서 생성된 담즙이 이제 지나가서 이제 담낭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루트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간내에도 뭔가 제대로 된 원활한 흐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소화, 흡수, 영양, 이 합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제일 막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 간암이 되는 거죠.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좀 영양소의 직접적인 그런 흡수 능력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회복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간은 그 굉장히 재생 능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또 이 재생 능력도 건강한 간을 잘랐을 때 또 다른 건강한 세포가 재생되는 것 의미지 암을 또 떼어내서 또 빨리 재생된다? 이것은 또 나머지 간의 건강 상태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 좀 망가지는 과정들이 좀 있나요? 네. 이제 하루아침에 간암이 딱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일단 시작은 요즘 뭐 혈당 문제, 혈압 문제 많이 있잖아요. 혈당과 고지혈증 문제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고혈당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리고 고지혈증 지속되는 상태는 대부분의 지방간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쳐나는 당분들을 일단 간에서는 몸에서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하고 이것은 거의 지방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지방간의 상태에서 몸 관리를 안 하면 이 지방들이 또 산화가 되죠. 산패가 되고 산화가 일어나면서 염증으로 바뀌어요. 간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염증이 또 오래오래 또 몸 관리를 안 하면 이 몸 관리를 하면 다시 가역적으로 바뀌는데 안 할 경우에는 또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현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간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섬유화가 간경화로 또 간경화가 간암으로 점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암의 시작은 대부분 염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염증 이전에 지방간의 형태가 먼저 올 수 있는 거죠. 지방간 역시 제가 항상 소화, 대사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소화 과정에서 완전 소화가 되고 완전 연소가 되면 안 쌓이는데 우리가 이 칼로리를 다 태우지 못했거나 또 불완전 소화 때문에 남아있는 찌꺼기 성분들이 또 지방에 간에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간이 한 번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나의 평상시 식사 습관에서부터 또 소화 상태에서부터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건강검진, 뭐 혈액검사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간 수치가 높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간염이 되거나 간경화가 되거나 이런 과정 중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간 수치라는 것은 뭐 AST, 뭐 APT, ALT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간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효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간세포가 파괴됐을 때 이 효소 수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간세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파괴가 안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간이 손상이 되면서 그 효소 수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세포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걸로 이제 인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모든 수치가 모든 질병을 말해주지는 못해요. 간 수치가 정상인데 간에 문제가 있는 분도 간혹 계시고요. 간 수치가 이상했는데 뭐 몸이 아무렇지 않은 뭐 변화가 없는 상태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다 보면 항암제 때문에도 간 수치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참고 수치로 보시고 내가 현재 체력 상태가 어떤지, 몸의 면역 상태가 어떤지, 피부톤이 잘 풀리는지 뭐 이런 내 몸 상태와 이 수치를 저는 꼭 같이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아까 우리가 뭐 술이나 담배, 뭐 커피 뭐 이런 것도 얘기하긴 했지만 이 간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요소들을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나친 이제 칼로리 영양소의 과잉 섭취입니다. 첫 번째는 탄단지도 적당히 들어가서 내 몸에서 에너지로 다 쓰이고 또 체조직을 구성하는 정도로 적당히 섭취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간을 망치는 첫 번째 요인은 일단 지방간 형태이거든요. 몸에 지방이 쌓인다. 그것은 이미 이제 혈당, 당분이 몸에 넘쳤거나 지방이 넘치는 경우일 텐데 사실 한국인들이 지방을 막 먹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오히려 지방 못 드시거든요. 느끼함 때문에 못 드시고 식사 중에 왠지 약간 지방을 터부시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기름을 섭취하자 하는 건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이 기름을 섭취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원인은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이제 과일 채소의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항상 이제 밥빵면떡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제된 쌀과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밥빵면떡은 사실 초과하기가 너무 쉽죠. 밥 한 공기 윤기 나는 그 쌀밥 먹고 또 더 먹고 싶잖아요. 또 간식으로 빵, 과자도 더 먹어지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의 이 과잉 섭취 때문에 일단 간에 지방간이 이제 생기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표현을 하죠. 술을 드셔서 지방간이 된 게 아니라 과잉 탄수화물 때문에 이 지방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단백질도 너무 지나치게 드신다. 지방도 너무 지나치게 드신다. 그래도 이 간에서 대사해야 되는 성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칼로리, 대량 영양소들의 과잉 섭취가 간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의 해독 관점에서 보면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식사를 할 때 간 건강에 문제가 되죠. 염증을 유발하는 식사라는 거는 불필요한 것을 먹은 경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가공식품, 또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들입니다. 또 뭐 가공된 음료수, 과자. 일단 가공 처리를 한다라면 그 안에 뭐 색소며 보존제며 여러 그 첨가물들, 화학 성분들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된 음식은 빠르게 간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만인 분들을 보면 거의 간 건강 상태와 비만은 거의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만인 분들은 간이 거의 대부분 망가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방 대사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대부분 가공식품 드셔서 비만이 되시잖아요. 자연식 엄청 많이 드셔서 비만이 된 분들 없으시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다 대부분 정제 탄수화물, 또 네, 가공식품. 또 늦게 먹고 그렇죠. 밤에 드시고 또 밤에 또 그런 가공된 거 드시고 또 술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다 망가집니다. 그럼 지방 대사가 되지 않아서 이제 비만으로 또 초고도 비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인 분들은 반드시 간을 갖춘 간 건강에 좋은 식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가장 해로운 음식이 바로 이제 가공식품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의 해독력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면서 간이 지나치게 일하면 염증을 또 유발할 수 있죠. 그 첨가물 때문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해서 염증이 막 해독하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염증을 유발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가공식품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식사들을 같이 조심을 하는 것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다 조리된 음식만 먹는 거. 조리된 음식 안에는 일단은 살아있는 효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도 많이 이제 파괴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이 조리된 음식은 뭐 채소를 익혔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밥이나 또는 다양한 우리가 양념이 많은 한식 요리들이 있죠. 지나치게 많이 요리해 가지고 양념도 막 맵고 진하고 자극적인 그런 요리들. 이렇게 조리된 음식만 먹다 보면 간에 꼭 필요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 해독 과정에서 보면 필수 비타민들이 있어요. 필수 미네랄들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들 그리고 뭐 글루타치온을 생성시키는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이 영양소가 있어야만 해독을 해요. 이 영양소가 있어야만 몸의 독소들을 없애는 작용들을 잘 합니다. 근데 이 조리된 음식 안에는 충분한 영양을 갖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간을 또 빠르게 해치는 식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신선한 음식을 하루에 한 끼는 드세요. 신선한 음식 중에 가장 그래도 먹기 쉬운 게 막 채소 씻어서 먹는 것보다 뭐 사과 하나, 바나나 하나, 귤 하나 먹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한 끼 정도는 신선한 음식이 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